안녕하세요. 백인영 작가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지난번 그 아이 키우기가 제일 쉬웠어요. 1, 2편에 이어서 3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 2편에서 아이 키우기가 쉬우려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심에 의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요, 동양에서 아이와 그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그 관점 중에 하나가 입태라는 관점입니다. 입태는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걸 우리가 입태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입태라는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이 아이가 내 아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녀를 소유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되면 부모와 자녀와의 경계가 좀 모호해집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아이의 그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인생은 또 아이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아이의 성공이 나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경계가 모호해서 자녀 인생도 독립적인 하나의 인생이고,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도 독립적인 하나의 인생인데,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 인생의 그 주도성을 뺏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인생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이 입태라는 관점에서 자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탁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탁태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승에 올 때 어떤 자신의 계획을 갖고 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 잘 구동될 수 있는 그 부모를 택해서 이승에 온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그 입퇴의 개념과는 약간 다르죠. 아이가 주도적이 돼서 그 자기 어떤 인생의 프로그램을 잘 구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를 택해서 이승에 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태와 탁태의 개념은 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입태의 개념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태라는 개념으로 이제 자녀를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머님들 뭐가 생기죠? 예,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욕심이 생기게 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떤 멋진 그림을 아이에 대해서 그려놓고 그 그림대로 아이를 완성시켜 나가려는 그런 욕심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가진 그런 욕심을 내려놓기가 힘들다 라는 말과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예를 들면 상추를 심어 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열심히 가꾸다가, 이제 어느 날에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고 그 다음날 와보면 상추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게 커 있거든요. 그러면 저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 상추를 잘 자라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어느 순간에 뭐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잡초가 더 자라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추를 잘 키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잡초를 제거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이 상추가 잘 크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것이 자녀 키우는 것과 이 작물을 키우는 것과 동일하다. 그 내가 원하는 상추, 또 내가 원하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잡초란 뭘까요? 예. 그 어머님들, 부모님들 마음속에 매일같이 무성하게 피어나는 그런 잡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상추를 잘 키우려면 잡초를 제거해야 하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키우시려면 그 정말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 잡초,
내 마음의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감히 아이 키우기가 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제가 이 탁태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탁태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아,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이 아이들이 이승에 갖고 온 그 프로그램을 잘 구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력자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아이의 행동들이 모두 의미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행동은 얘가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고, 아, 무슨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의미를 찾아서 뭐 마음을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 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큰아이가 이제 수학을 못했잖아요. 수학을 못했는데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 평생 내가 이 수학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넘어가려면 내가 고등학교 때 이과에 가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그거를 이제 몸에 배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탁태라는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이의 그 말을 수용하고 예, 존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이과를 가서 공대를 가고, 그리고 정말 이 청년 실업 대란에 취업까지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탁태라는 개념을 갖지 않고 입태라는 개념을 가졌더라면 아이에게 그랬겠죠. 아니, 너는 문과 체질인데 문과 가야지. 예. 입태라는 거는 이 어떤 욕심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얘가 문과 체질이니까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갈 거고,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하겠지, 이런 마음이 이제 개입되는 게 입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탁태를 택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말을 수용하고 존중해 줬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직업까지 갖게 되는, 직장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서 주어진 저에게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의 뜻대로 커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삶의 프로그램, 그것을 갖고 그것을 잘 구동시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그 아이의 프로그램대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럼 그 부모가 조력한다는 건 뭐냐?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아이의 프로그램이 잘 구동될 수 있는 어떤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 예. 그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입태와 탁태의 개념을 일단은 살펴봤는데요. 제가 또 아이 키우기가 쉬웠던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연의 개념이에요. 인연. 많이 그 인연이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인연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나는 시절 인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절에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다, 부모와 자녀로. 예, 그런 인연이고요. 하나는 역할 인연이에요. 그 역할 인연은 제가 우리 남편하고 이제 시어머니랑 관계로 이제 좀 설명을 해봐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결혼을 했거든요. 추석 전에 만나서 11월 초에 결혼했으니까 한 50일도 안 돼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제가 이런 인연의 그 개념을 몰랐을 때는 그냥 서로가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고 그냥 그게 무척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시어머니랑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음 공부가 깊어지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저 시어머니를 만나려고 이렇게 남편과 서둘러 부부의 연을 맺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남편은 역할 인연인 거죠, 저에게. 부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역할 인연을 충실히 했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인연은요, 그 황금 재련의 인연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 재련은 뭐냐면, 그 금이 이렇게 재련이 돼서 금은 보화가 되려면 불이라는 아주 모질고 혹된 가혹한 그런 어떤 경험을 해야 되죠. 그래야 금은 보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그런 인연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10여 년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 아, 이 어머니가 나를 정말 금은보화로 만들려고 온 인연이었구나. 그 황금 재련의 인연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금은보화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남편은 그 시어머니를 만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 인연이었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그 시절 인연이고 역할 인연이고 황금 재련의 인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자녀가 그렇게 그런 인연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 아우 얘는 내 인생의 무게야. 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머님들의 시절 인연이자 그리고 역할 인연이자 황금 재련의 인연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의 패러다임, 탁테라는 개념, 그리고 그런 어떤 세 가지 인연이라는 개념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러워지고,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인데,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학교입니다. 예, 학교인 거죠. 이승에 우리가 올 때는 배움을 하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와 그리고 남편과 뭐 시부모와 또 친정 부모들 이 인연들이 모여서 내가 이승에서 배움을 진하게 하도록 그 배움을 주는 역할 인연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그런 어떤 욕심을 내려놓고 살다 보면 자녀가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순간 이승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한순간 잠시 논일다가는 그런 작은 언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